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가정이, 남편 정직한과 둘이서 살고 있는 25살의 주부이다. 우리는 시댁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나는 시댁에 자주 놀러 갔다. 고부간의 갈등은 영원한 가십거리 소재이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자상하고 좋은 분이어서 난 내가 아주 행복한 며느리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2살 많은 형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이다. 시 아주버님의 부인인 한진자 씨는 나보다 1살 많은 26살이다. 나한테는 형님이지만 겉모습이며 하는 짓이 모두 어린애같이 느껴진다. 말하는 것도 꼭 애같이 말하고 누가 봐도 철딱서니가 없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타입이다. 하지만 순수하게 애 같은 건지 애 같은 척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서 나한테는 비호감이었다. 추석 때 시댁에 갔을 때의 일이다. 시어머니와 내가 둘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님도 시댁에 도착했다. 저도 뭐 도와드려요? 라며 예쁜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시어머니는 그럴래? 그럼 저기 있는 그릇들 좀 옮겨줄래? 라고 하면서 찬장에 있는 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형님이 그릇을 옮기는 걸 본 시 아주버님이 진짜 너도 어머니 옆에서 음식 만드는 것 좀 배우지 그래 라고 했다. 그러자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내 눈에 포착됐다. 형님은 집안일에 똥손, 특히 음식 솜씨가 없어서 저녁은 주로 배달 음식이라는데 시 아주버님은 실증난 모양이었다. 하지만 애같은 형님한테 싫은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못하면 할 수 없지 하면서 형님에게 관대했다. 시어머니도 그런 형님을 딸처럼 생각하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았다. 형님도 나도 복받은 며느리들이란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이런 집안에 시집 온 것에 대해 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혼자 왔는데 상의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아주 심각했다. 남편이 형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시 아주버님이 실은 진자가 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한다고 해서 내가 요즘 고민이야 라고 했다. 순간 너무 놀라서 거의 반사적으로 뭘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시 아주버님은 나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하더니 형님이 했던 말을 자세히 들려줬다. 형님은 자기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아무도 없을 때 자기한테 막말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시댁에서 자기가 만든 요리를 시어머니가 버린 적도 있다고 했고 추석 때 형님이 주방에 와서 음식 만드는 걸 돕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넌 건드리지 마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일만 더 만드니까 라고 하면서 손을 꼬집었다고 했다는 거였다. 그때 나도 계속 시어머니 옆에서 같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걸 전혀 본 기억이 없다. 무엇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시어머니가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도 남편도 형님이 했다는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었는데 시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시어머니와 시 아주버님의 사이가 벌어질 게 예상됐고 나와 남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흑백을 분명히 가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다음 쉬는 날에 시 아주버님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고 당사자인 형님하고 직접 시집살이에 대해 얘기해보기로 했다. 쉬는 날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온화한 표정으로 우리를 반겨주셨다.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이 시 아주버님에게 형, 그때 했던 얘기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라고 던졌다. 그러자 시 아주버님도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 진자한테 시집살이 시키셨어요? 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옆에 있던 형님은 뭐라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왜 하고 그래? 라면서 급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나와 남편은 형님의 태도에 강한 의문을 품게 됐다. 시어머니는 나는 그럴 생각은 정말 전혀 없었다. 그런데 진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사과하마.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셨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네 엄마가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그럴 리가 있냐? 네 엄마 입버릇이 우리 집 며느리들은 너무 예쁘다인데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야? 라면서 몹시 억울해하셨대. 남편이 내 생각에도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자 형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오해한 거 아니라고요. 나 정말 시어머니 갑질 당했단 말이야. 라고 주장. 시어머니는 완전히 어깨에 힘이 빠져서 고개를 푹 수그리셨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집에 안 와도 되니까 형수님 그만 돌아가시죠. 라고 하자 형님은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니 시 아주버님 손을 잡아 끌고 진짜 가버렸다. 시어머니가 상당히 충격받으신 것 같아서 열심히 위로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만약에 형수가 아기를 갖고 한 거짓말이면 난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분노했다. 나도 남편의 생각에 동의했지만 일단은 형님이 또 뭐라고 할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 기분이 축 처져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 시아버지가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셨다. 시아주버님 부부는 빼고 1박 2일로 온천 리조트에 가기로 했다. 당일날 아침 시댁에 시부모님을 모시러 갔는데 시아주버님 차가 집 앞에 세워져 있었다. 깜짝 놀라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형님이 어떻게 우리만 왕따를 시키세요? 정말 너무해요. 라고 울면서 따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진정해라 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어쩌다 시아주버님한테 온천에 간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시 형님 귀에 들어가면서 이 사달이 난 거였다. 이쯤 되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형님, 어머님한테 갑질 피해 입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행을 같이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묻자 동서도 나 의심하는 거야? 나 정말 갑질 피해자라니까?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엉엉 울면서 난리 법석. 시아버지가 우리는 얘를 더 이상 감당 못할 것 같다. 라고 하시더니 어떤 분한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30분 정도 후에 초인종이 울렸고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등장했다. 펑펑 울고 있는 형님을 보더니 너 왜 울고 있니? 라고 형님 친정 어머니가 물었고 시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하셨다. 그러자 형님 친정 아버지가 너 그 병 또 얻어졌냐? 너 그 헌증 언제 고칠래? 내가 아주 진저리가 나! 라며 한탄했다. 형님 친정 부모님 말에 의하면 형님은 예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까지 숱한 문제를 일으켰었다고 한다. 결혼한 후에 좋은 가족을 만나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형님 가족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형님 부모님은 결혼한 후로 허언증이 없어졌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이번 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시아주버님이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자 질투심이 발동해서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거짓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됐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주버님은 격노했다. 가족을 모아받는 사람은 필요 없어. 너랑은 이혼이야. 라고 분노 폭발. 형님은 완전 멘붕이 와서 아니야. 나 정말 갑질당했었다니까. 그런데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거짓말이었다고 한 거야. 라며 뒤죽박죽 혼자 난리를 쳤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만 돌아가. 라고 손절. 형님은 자기 부모님들한테 죄인처럼 질질 끌려갔다. 그 후 시아주버님은 형님 친정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다. 허언증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었던 형님 부모님께 불신감을 갖게 된 것도 이혼에 영향을 미쳤고 이혼 후 절대 귀찮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하지만 형님은 집착 끝판왕이 되어 시아주버님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집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는 건 기본. 직장까지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었다. 급기야 공포감을 느끼게 된 시아주버님은 경찰을 찾았다. 그러자 흥분한 형님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아주버님을 습격. 형님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한다. 시아주버님은 가방으로 머리를 몇 대 맞았다고 하는데 이마를 몇 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위자료와 병원 치료비를 형님에게 청구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시 아주버님과 우리 가족 근처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에 사인도 받아냈다. 경찰에 체포된 일로 친정 부모님의 분노를 사게 된 형님은 친정에서도 쫓겨나서 당장 갈 곳도 없는 처지가 됐다. 위자료와 치료비는 형님 친정에서 대신 갚았다고 하는데 형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허언증을 고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연락도 두절하고 혹시 이상한 사람들하고 나쁜 일에 손을 댄 건 아닐까 그게 걱정이다. 시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해했고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난 여자한테 완전히 학을 뗐어. 라고 하면서 지금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 생각하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다시 기력을 회복하셨고 예정대로 짧은 여행으로 기분 전환을 했다. 물론 시 아주버님의 이혼으로 충격을 받긴 했지만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다 라면서 시 아주버님을 격려하셨다. 시아버지는 나와 남편이 강력한 시어머니 편이었다는 게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정이 더 끈끈해진 느낌이다. 나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상한 시어머니 편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고 지금처럼 좋은 고부관계로 남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